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제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성여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송 씨는 자신만 며느리에게 잘하면 고부 갈등 같은 것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 씨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생기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엔 그게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은 그 비위를 맞춰야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는 구식이고 의미 없이 힘만 드는 일이라며 비난했던 며느리. 그래서 남편의 제사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송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며느리가 고생하란 법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랬던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졸지에 내 집에서 바깥 사돈의 제사까지 지내게 된 송 씨는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 음식을 자신에게 떠넘기려는 며느리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을 바꿔버린 것은 송 씨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이었죠. 송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았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괜찮으세요? 뭐가? 그냥 좀 걱정돼서요. 무섭지 않을까? 무섭긴? 산속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동네 훤한 아파트인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생각보다 혼자 살만하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나 잘 지내. 남편이 떠나자 아들은 혼자 남은 송 씨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덜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니까 사라졌습니다. 혼자 된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제이는 안 온다고? 아, 네. 저 혼자 갈게요. 제이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 오면 됐지? 남편의 첫 제삿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데 평일 저녁에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내심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 같은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고 며느리가 궁시렁대는 걸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사라고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난처해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눈치는 빤했습니다. 어머, 너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들이 오후 2시쯤 송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제사 시작하기 전에나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엄마 혼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손을 씻으며 말하는 아들이 그렇게 듬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송 씨는 식탁에 아들과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전도 붙이고 이런저런 음식을 했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옛날 이야기도 했고 아들 직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송 씨가 나가는 모임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 너무도 재미있었죠. 제가 제이랑 못 와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사에는 제가 일찍 올게요. 안 서운해. 오붓하게 둘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들은 그날 밤 두 손 가득히 송 씨가 싸준 음식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다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벌이하느라 바쁜 아들 부부가 반찬으로 몇 번이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같이 살면 어떨까요? 같이 살자고?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엄마 안 외로워.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에이, 너는 신혼이나 즐기지 왜 자꾸 엄마 걱정이야? 그리고 꼭 그 이유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셋집을 빼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요. 너 무슨 일 있니? 아,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래저래 사정이 생겼어요. 아들은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수십 년 봐오다 보니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가 있었죠. 제이는? 제이도 좋대? 제이가 먼저 얘기 꺼낸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볼게. 네, 그럼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아들의 말을 끊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핏 들렸습니다.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지분이라는 단어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송 씨는 속으로 헛웃음을 참았습니다. 설마 송 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분을 말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송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며 송 씨와 아들에게로 상속되었습니다. 본래 배우자가 상속 비율이 높은데 애초에 절반이 송 씨의 명의였으니 아들의 지분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지분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걸 빌미로 막무가내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어라 말하는 소리도 작게 들리다 말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활비도 내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송 씨가 외로울 거라고 걱정했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게 외로울지언정 편하긴 했습니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 모두가 불편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송 씨가 고민하는 이유는 오히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지분까지 언급할 정도면 꼭 송 씨의 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아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송 씨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송 씨는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송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송 씨는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깨달았죠. 송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는 늘 8시에 일어났는데 아들과 합가하고 나서는 늘 전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의 아침은 전쟁 같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과 밥을 차려주면 먹을 땐 먹고 못 먹을 때도 많아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얼마 전부터 바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며느리가 샌드위치를 하나 집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머리는 수건으로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식탁 앞에 앉아서 빠르게 샌드위치 2개를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샌드위치 접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치우는 것도 송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출근하고 나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기도 했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빈도와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깥 생활을 하다 보니 빨래를 하더라도 3배가 아니라 4배, 5배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김치찌개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 같은 거요. 그럼 고기 좀 더 사와야 해. 이 앞에 마트 가서 얼른 사올래? 아, 아니요. 그냥 김치찌개 먹을게요. 며느리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빨래를 분류해서 하고 설거지도 종종 하더니 점점 살림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처음에는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힘들까봐 송씨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이상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살 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되니 말이죠.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럴래? 고마워. 매번 밥 차려주시니까 저희가 감사하죠. 오히려 아들이 참 살뜰하게 송씨를 도왔습니다. 쓰레기는 바쁜 와중에도 출근할 때 꼭 가지고 나갔고 함께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꼭 자신이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가 송씨의 딸이고 아들이 사위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지냈고 송씨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아들이 노력하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갈등은 예상했었기에 송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밉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이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며느리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거야? 네. 빨리 올게요. 근데 엄마 혼자 해도 괜찮아. 일에 지장이 있을까봐 무섭다.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괜찮아요. 전날에 송씨가 장은 다 봐놓았고 당일 아침에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빠 보였는데 송씨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며느리가 출근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그래? 언제쯤 오는데? 많이 늦어요. 기다리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며느리의 등을 송씨가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들이 그런 송씨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사에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언제는 뭐 제이랑 같이 했나? 편히 시간 보내라고 해. 송씨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송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의연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난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아들이 일찍 와서 같이 음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저는 부쳐놓았고 자잘한 음식들만 같이 했습니다. 음식 가짓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혼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아들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이었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하자. 12시 이후에 해야 하고 그런 집안도 있다고 들었는데 송씨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차피 누구도 혼낼 사람이 없었고 그저 송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 말이죠.
오늘 이 앞에서 네 아빠 좋아하는 닭강정 사왔어. 미소 지으며 하는 소리에 아들도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며 말이죠. 9시쯤에 차려서 아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씨도 그 앞에 가서 술을 따랐습니다. 아빠,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지. 근데 너희 와서 좋아? 아빠도 이 모습 보고 안심하시겠지? 성씨는 꼭 셋이 같이 있는 것처럼 아들과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밥도 먹자 10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자면 되겠다. 다행히 같이 사니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은 없어서 아들이 덜 피곤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며느리가 귀가했습니다. 이제 오니? 네? 끝났어요? 며느리가 텅 빈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부엌엔 정리할 게 남았지만 거실은 이미 치운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설거지가 많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얼른 씻고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고무장갑을 끼려는 아들을 말려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었죠. 어머님 근데요? 솔직히 요즘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요? 아니, 제 말은 어머님이랑 승주 씨 힘들까봐 그렇죠. 있던 제사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어머님은 새로 아버님 제사를 지내시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날이 있었으면 해서 그래. 그냥 구식 문화일 뿐인데? 며느리의 말에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게 아니었는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야, 들어와. 나 어머님이랑 얘기 중인데. 얼른.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기에 성씨도 조심스럽게 아들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 안 돕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당신도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하고 그러겠지. 알아. 근데 제사가 구식이라느니, 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 엄마도 아버지를 기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 제이 너한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기분 상할 말을 해? 내가 뭘? 그냥 걱정돼서 한 소리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그 말에 성씨는 그냥 뒤돌았습니다.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한들 아들만 알아주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날에는 친정에 다녀오거나 외출을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그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바깥사돈은 며느리의 오빠인 장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중에 아버지는 오빠가 모실 거라고 종종 말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빠가 아버지 제사는 안 지내겠대요. 아,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더니 며느리네도 마찬가지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언니가 싫다고 하나 봐요. 근데 자식이 오빠랑 저밖에 없는데 오빠가 안 지낸다고 하면 저밖에 안 남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늘 제사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에 오빠의 말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죠. 저희 아빠가 저를 유독 예뻐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제사도 한 번 안 지내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 집에서 네가 모시면 되잖아.
그래도 돼요? 왜 안 돼? 제이 너희 집이기도 한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제사상? 그건 내가 도와줄게. 사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한 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개인적인 성격의 거리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제사에 관해서도 송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사정이 이렇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사는 구식이라며 하고 따질 만큼 송 씨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사돈의 첫 제사. 며느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어서 서로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자르면 돼요? 붙여야 되니까 납작하게 잘라. 크기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면 상관없어. 송 씨가 알려주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질문이 2번, 3번 반복돼서 송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었죠. 꼭 내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돼. 나도 그냥 하는 거야. 헷갈리면 어디다 적어 놓던지. 아, 아니에요. 기억할 수 있어요. 옆에서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보다 훨씬 능숙해 보였죠. 그리고 며느리는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는 슬퍼서 그런지 어쨌는지 치우는 것에는 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남편 제사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늦어요.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가 제삿날을 잊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을 보자 알고서 외출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만큼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바깥사돈의 제사에 송 씨가 그렇게 발벗고 나섰는데 며느리는 왜 자신의 시아버지 제사에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가는 것인지. 적어도 지난번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꼈다면 말이라도 거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작은 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더니 그 일로 언쟁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송 씨는 이번엔 터져나오는 한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송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이번에도 일찍 퇴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성격이 저런 걸? 사실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없다고 할 수는 없었죠. 어쨌거나 아들도 며느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시 바깥사돈의 제삿날이 되었을 때 송 씨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던 일만 마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장본거는 곧 집으로 배송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번에는 며느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봐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오질 않으니 송 씨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올 생각을 안 했죠. 3시, 4시가 지나가자 송 씨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음식이 여러 가지라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는 넌 벌써 왔어? 아,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제사이기도 하고. 아들이 음식 준비 중인 송 씨를 거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제이가 전화를 안 받네. 조금 늦는다고 했거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아, 그래요? 곧 오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7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상적으로 퇴근해도 비슷한 시간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송 씨와 아들이 대부분의 음식을 맞춰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사라고 했는데도 퇴근을 못하게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어서 와서 이것 좀 마무리해. 잠시만요. 며느리는 세워라 내워라 세상 급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일찍 끝내야 또 일찍 잠자리에 들 텐데 말이죠. 결국 성질 급한 사람이 졌습니다.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바깥 사돈의 제사상을 손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인 줄만 알았던 순진한 송 씨도 그 밤이 끝나갈 때쯤이야 눈치를 채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보고 며느리가 한 행동 때문에 말이죠. 어머님, 저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전화라. 이미 1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것인지. 그래? 그런데 휴대폰을 들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바람이라 쐬려나 싶어서 두었는데 며느리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들도 뒷정리를 하고 있어서 송 씨가 장갑을 끼려고 고무장갑을 들었다가 다시 싱크대에 걸쳐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물론 정말 하루 종일 회사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촉이 너무 늦게 발동된 것 같기도 했죠. 일단 쓰레기 좀 한번 버리고 와야겠다. 이따가 한 번에 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음식물통도 꽉 차서 버리고 오긴 해야 해. 그럼 같이 가요. 아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송 씨는 쓰레기가 아니라 어디엔가 있을 며느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분리수거장 옆에 작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웃으며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저게 회사에서 온 전화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정확히 들렸습니다. 한 거 없어도 허리는 아프거든. 몰라, 한 20분만 더 있다가 들어가게. 안 그러면 설거지 다 해야 돼. 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겠지. 음식도 어머님이 다 했는데 회사는 그냥 정상 퇴근했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니? 오늘 음식도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 나는 힘들어서 못해. 야, 그래도 아빠 제사는 지내야지. 좀 찜찜해. 안 하면 그런 거 같아서. 어머님 있으니까 나는 뭐 할 것도 없는데. 부러워? 낄낄거리면서 친구랑 통화하는 며느리. 송 씨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철이 없고 경솔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송 씨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들인 듯 했습니다. 송 씨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배신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성에 놀랐습니다. 일부러 시어머니를 이용해 먹으려고 아침부터 계획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송 씨가 며느리를 부르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김재희, 아들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아버지 제사잖아. 어떻게 그래? 며느리는 친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게 오해야. 이렇게 생생하게 들은 대화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제사에 밥 한 번이라도 푼 적 없잖아. 나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그래서 제이 네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감사하지, 당연히. 너 정말 무섭네. 무섭다니. 장인 어른 제사에 왜 엄마가 다 해야 해? 아니,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 제사 때는 가족이 아니고 장인어른 제사엔 우리가 가족이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야? 부려먹다니. 네 손으로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힘들 것 같아서 그동안 너 생각한다고 말 안 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설거지는 어머님이 늘 집에 계시니까. 그래서 뭐든 엄마한테 다 맡기면 돼? 제사까지도? 여보, 안 되겠다. 나가서 살자. 제이, 네가 월세는 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드려서 들어오게 된 거야.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뭐? 여보, 왜 내가 내 집 놔두고 나가? 내 집? 여긴 엄마 집이야. 당신 집도 되잖아. 집은 있잖아. 그러자 아들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집은? 그래. 우리도 정당한 주인이라고. 아들이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아닌 송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이전할게요. 뭐? 아버지한테 받은 부분 엄마한테 다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상의도 없이? 애초에 왜 우리가 이사하게 됐어? 제이, 너 때문이잖아. 내 결정이 불만이라면 나는 이 집 나가서 따로 살 거야. 이혼을 암시하는 말에 그제서야 며느리의 입이 닫혔습니다. 짐 싸서 이번 주 내로 나갈게요.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이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송 씨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이 나서니 송 씨가 더는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는 조금 더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송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가 남아있는 싱크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송 씨가 할 만큼 호구는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 노릇 잘하고 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늦었으니까 얼른 치우고 자. 송 씨는 부엌을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부엌에서는 한참 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며칠 뒤에 이사할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된 것도 며느리와 관련된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 일에 대해 상세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들 며느리 때문에 머리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이삿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가버렸죠. 그 뒤로 며느리는 평소 같지 않아졌습니다. 가끔은 안부 전화도 하고 어쩌다 오게 되면 뭐든 발벗고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아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라지려나 보다 싶었습니다. 송 씨도 모든 일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음고생하는 아들도 짠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준비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네, 감사해요.
어쩌면 앞으로의 관계는 사뭇 달라질지도 모른다고